3년 전.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애비는? 약 먹고 잠깐 누워있겠다 해서 방에 있어요. 좀 어떤 거 같니? 괜찮아진 거 같니? 네, 수술도 잘 됐다고 했고 아직까지는 일상생활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네가 애 많이 썼다. 아니요. 전 그냥 옆에서 독려해준 것들이 단 걸요. 무슨 소리? 암 수술하기 전에도 네가 수발 다 들고 저 예민한 거 다 받아준 거 내가 다 아는데. 아,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좀 버겁기도 하겠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왕 고생하는 거 좀만 더 했어 다오. 예, 그래 볼게요. 수술 경과는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 약 잘 먹고 식단도 조절 잘하면 금방 회복할 거예요. 아휴, 그것도 엄청 신경 써야 될 텐데. 너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잠깐 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에 미리 얘기해둔 상태고요. 좀 크게 낫지. 그래야 너도 애비도 안정감을 찾을 테니까. 회복 잘하고 재발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검진은 또 언제래니?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검진은 6개월 정도 후에 제대로 보자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 오라고 했고요. 제가 잘 지켜보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간병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니? 너 혼자 너무 힘들지 않겠어? 지금은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해야죠. 그리고 아예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그래. 간병도 해본 사람이 더 잘 알겠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내가 괜찮다면 그렇게 해라. 네, 그럴게요. 그이 잠깐 부를까요? 아님 방으로 가보실래요? 네, 들어가 보지 뭐. 들어오세요. 여보! 엄마 오셨어? 음, 어머니 그이 일어나 있네요. 힘든데 뭘 여기까지 오셨어요? 태어날 때 못 봐서 좀 어떤가 해서 왔다. 컨디션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히니? 그냥저냥 조금씩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있어요. 그럼 애미가 신경을 더 써야겠구나. 휴직도 하는 김에 제대로 해봐라. 네, 그래야죠.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물론 그렇겠지만 면역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잖니. 그랬어요. 집사람이 잘 봐주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애미 너만 믿으마. 예, 알겠습니다. 6개월 후. 좀 어떠셨어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셨죠? 예, 가끔 한 번씩 부대끼는 거 있었는데 약 먹고 쉬면 괜찮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아내분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는지 얼굴색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수술 이후는 수술 이후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수치도 그렇고 아직까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단 거죠? 음, 환자분의 암이 특이 케이스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의지가 강하고 돌봐주시는 분이 지극정성인데 별일이 있을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검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선생님이 수술도 잘해주셨는데 문제 없겠죠? 수술만 잘 됐다 해서 모두 경과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보호자분의 정성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아내분한테 많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내분 얼굴 보니 그간 고생도 많이 하셨는지 대려 환자분보다 혈색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혹시 아내분은 건강 염려 없으세요? 제가요? 글쎄요. 저는 딱히 오늘 아침 일찍 오느라 커버 화장을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의사 생활이 몇 년째인데 그걸 구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 건강검진 안 하셨으면 이참에 아내분도 검진 한번 받으시죠. 어, 아직 건강검진을 못 받긴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나도 아직 못했는데. 그럼 이참에 두 분도 같이 검진 받으세요. 공단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내시경 초음파 정도만이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해볼게요. 진짜로 하려고? 어차피 하기도 해야 되니까 병원 온 김에 예약이라도 하고 가지 뭐. 그래, 그럼 그러던가. 아무튼 저는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거야 집사람도 있으니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네,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땐 물론 본인이 가장 많이 힘들겠지만 감별하는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검진 때 뵙도록 하죠. 이번엔 좀 빨리 보겠습니다. 나가시면 간호사가 일정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내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달 후. 오셨습니까? 근데 남편분은 안 보이는데 혼자 오신 건가요? 네, 남편이 사실 병원을 좀 질색하는지라. 예, 남편분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과는 그렇죠. 검진 결과 말씀드려야죠. 우선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초음파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게 있네요. 그 말씀은 결과가 깨끗하진 않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단정짓긴 이르지만 종양일 수도 있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이라면 제가 암일 수도 있단 소린가요? 네, 흔히 그렇게들 얘기하죠. 아, 심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단정짓긴 이른 상태예요. 암도 종류가 다양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종양이고 암이라 해서 모두가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정밀 조직 검사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도 온전치 않은데 저까지. 너무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밀 검사는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하늘도 무심하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분 간병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본인이 또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발견이 돼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놓치는 것보다 나은 면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직 남편 간병도 필요한데 그건 남편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으니 이번엔 반대로 간병도 받으면서 재충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감정이란 거 알지만 요즘은 치료도 다 잘 돼 있고 의료기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밀 검사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말씀하시고요. 놀랄 텐데. 그래도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얘기하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저주차도 산정지지 못하니까. 네, 그럴게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검진하게 돼서 발견까지 됐네요. 감사드려요. 아직 감사 인사를 받긴 이르고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긴장하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남편분 간병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몸에서 표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요. 환자 간병이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너무 낙담하고 불안해 마시고 좋은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한테도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추가 검진 일정 꼭 잡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너 어디 다녀오니? 왜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진즉 왔지. 왔더니 애빈 밥도 못 먹고 있더라. 환자 끼니도 안 챙기고 어디 갔다 온 거니? 그 애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병원 다녀온다고. 맞다. 병원 간다 했네. 잠결이라 흘려들어서 잘 몰랐어. 건강검진 결과를 꼭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뭔데? 얼마 애비 경과와 관련이야? 뭐 안 좋은 거라도 있다고 하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검진 결과 들으러 간 거예요. 아유, 난 또 깜짝 놀랐네. 그래서 말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래? 심각한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라니? 왜? 뭐가 좀 안 좋아? 음,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하더라고. 종양이라니? 별로 암이라는 거야?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고 1차 소견은 그래.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 암이라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암이면 암인 거지. 확실치 않다는 건 또 뭔 소리야? 정확한 진단은 조직정밀 검사로 할 수 있대. 뭐야, 그럼 아직 확실한 게 아니네. 긴 한데 좀 놀랍더라고. 놀라게 뭐가 있어. 정확한 진단도 아닌데. 아니야. 나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예,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 뭐하러 하니? 여기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도 알아야 되는 일이기도 해서. 됐다. 나중에 진단 나오면 그때 얘기해라. 집에 암 환자를 두고 있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부정 탈라. 그래, 지레짐작하지 마. 당신까지 암이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건 아니지. 아니, 나도 아니길 바라는데 만에 하나란 게 있으니까. 에이, 당신 암이면 나 못 살아. 내 간병은 누가 하라고. 나 다른 사람 손 타는 거 불편해서 싫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음식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한 음식도 싫고. 무엇보다 난 당신 간병 못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애빈이가 애미 간병을 왜 하니? 어디 감히 내 귀한 아들한테 간병을 시켜? 난 그 꼴은 못 본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당연한 거 아니니? 환자 간병이란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직 온전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간병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다 괜히 몸 축나서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럼 애미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친 거 아니세요? 전 이 사람 간병이 쉬워서 했겠어요. 가족이고 남편이니까 걱정하고 간병한 건데 전 암에 걸려도 간병받을 자격이 없단 거예요. 당신 무슨 말버릇이 그래?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하라고 해도 내가 못해. 암 걸린 여자 내가 어떻게 케어하겠어? 난 싫어. 당연히 못하지. 요즘 당신까지. 괜찮냔 말은 못할 망정. 내가 확정 진단 받은 것도 아니고 간병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벽을 치고 말해? 그러니까 확정도 아닌데 쓸데없이 그런 말을 왜 해? 누가 반긴다고. 내가 반대해달라고 한 얘기겠니? 병원에서도 일단 가족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얘기한 건데 이런 반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좀 위로 한마디 못하고 다그치기만 해? 그러고도 당신이 남편이라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지아비한테 큰 소리니? 그것도 시애비가 본네 앞에서?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머니도 그러신 거 아니죠? 저 사람만 귀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들 직접 간변해서 살려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어머님이라면 이 상황 기막히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간병이야. 남편이 암 환자인데 부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니? 설마 너 간병 그까짓 거 한 거 갖고 생색이라도 낼라 있었어? 그까짓 거. 생색을 낸다고요? 어머님 제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지극정성 간병이니 뭐니 그런 말은 왜 하는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 지금 예상치도 못했던 말들이라 기막히고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아무튼 난 암 걸린 며느리 싫다. 어떻게 살린 아들인데 네 간병이 나게 만들겠니? 난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래서 제가 암이라면 어쩌실 건데요? 제가 간병은 둘째치고 이 사람 케어나 관리는 제가 못하게 될 텐데 어머니가 암으로 확정 진단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이혼이라도 하는 수밖에. 아니, 이혼을 하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암 걸린 며느리를 어떻게 봐? 애비도 암 환자인데. 그리고 네 말대로 돌봐준 사람이 없게 되는데 애비는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별로 싫어. 내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간병하겠어. 그래. 당신도 이혼이란 어머님 말에 동의하겠다는 거지? 어쨌든 난 당신 간병 못하고 암 걸린 여자도 싫어. 좋아, 그럼. 더 길게 끌 이유가 있어? 그냥 지금 이혼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아직 확정 진단도 아니라며. 진짜 그러고 싶어? 암 걸린 여잔 싫다. 간병도 못하겠다. 그런 며느리일 바엔 이혼이 답이다. 이런 집에 내가 더 있을 이유가 있겠어? 아주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머님이 먼저 꺼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종지부 찍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뭐야? 나 참. 아무튼 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 쉴게요. 어머, 쟤 좀 봐. 그냥 두세요. 저러다 말고요. 한 달 후. 저 어떤 상황이에요? 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암으로 진단은 나왔습니다. 아, 결국 그렇게 됐군요. 근데 물론 어떤 말도 안심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도 희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 거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든 아니든 암이란 병이 좋지만은 않은 거니까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수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남편분도 곧 검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일정을 잡아도 좋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럼 환자분만 따로 일정을 조율해 보죠. 늦어지게 되면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병이라는 게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수술 전까진 몸 컨디션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직후에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과도 봐야 되고 회복 시간도 필요해서 며칠은 입원하셔야죠. 그렇겠네요. 그럼 일정 잡고 입원 준비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땐 보호자도 같이 동반하시는 거죠? 글쎄요. 큰 수술 아니면 저 혼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보호자도 아직 환자니까요. 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가셔서 일정 잡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날 넌 집에 환자 냅두고 자꾸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냐? 제가 어딜 다니든 이제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그럼 나들이 네 남편 감명이라도 하는 소리니?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새 며느리 얻으신다고 하셨죠? 당신 왜 또 그렇게 삐딱하게 굴어? 내가 뭐가 삐딱해? 난 들은 대로 얘기한 것뿐이야. 나 최종 암으로 진단받았거든.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랬잖아. 암 걸린 여자 싫고 내 간병 따위 하는 꼴 못 본다고.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라고 했잖아. 얘기한 대로 뜻대로 하라는데 뭐 문제 있어? 저, 암이라는 거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언니 심각해? 그게 중요하니? 어차피 남이 될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결국 확정이라는 거야?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제 간병하기 전에 어머니 뜻대로 다른 며느리 알아보세요. 아유,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예! 제가 이 사람 살리겠다고 회사 휴직까지 해가며 간병하며 몰두하다가 제 건강은 미처 못 챙겼네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구나. 다 끝난 마당에 제 할 말은 다 해야죠.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래. 간병이 꼭 필요한 정도야? 필요하든 아니든 내가 암이라고. 당신 암 걸린 여자 싫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게 중요해? 아니, 내가 지금 몸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아서 나에 대한 건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했지. 그랬는데 이젠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어. 나도 지금부터라도 내 몸 내가 챙기려고. 그럼 넌 어떻게 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내가 의사라도 돼? 안 좋으면 병원을 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직 격리가 다 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나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건 당신이랑 어머님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나 정말 안 좋아. 그냥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난 뭐 괜찮아? 넌 걱정도 안 됐니? 한 입을 닫고 산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요. 그런 제가 아밀지도 모른다 했더니 걱정은커녕 이혼하라면서요. 전 걱정받을 자격도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야 확정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확정 진단 받았다고요. 근데 뭐 다른 말이 더 필요해요? 아이, 너 참 독하구나.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 도끼로 제 몸이라도 좀 잘 챙겨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이번 준비 좀 할 테니까. 아, 모처럼. 엄마, 아, 정말 예전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별 수 있니? 애미가 저리 나오는데. 내가 병원에 전화를 또 해보마. 아님 네가 하든가. 무슨 절차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암이래니? 너도 성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 일주일 후. 수술은 아주 잘 끝났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 좀 몽롱하긴 한데. 마취 기운 때문일 수도 있는데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네, 다른 건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수술은 잘 됐으니까 며칠 회복 경과만 보고 퇴원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경과만 좋으면 외래 몇 번만 더 진료보면 더 좋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남편분도 입원을 하셨네요. 그런가요? 벌써 검진받을 때가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급하게 오셨거든요. 소식은 들으셨죠? 아, 그랬군요. 혹시 두 분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실례인가요? 아니요. 어차피 선생님도 아시게 될 테니까 숨기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랑 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될 거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혼 통보를 받아서. 네? 정말인가요? 어, 남편분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도 다 했는데 심각한 것도 아닌 진단으로 이혼이라뇨.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해도 제가 다 정리할 거거든요. 너무 실망이 크니까 미련도 없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쉽지 않았겠어요. 그냥 너무 실망했고, 그러다 보니 결정이 쉬워졌네요. 한순간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정말 큰 상처였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해도 가네요. 환자분이 정성이었던 만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은 환자분 회복부터 생각하세요. 그럴게요. 근데 그 사람은 재검사를 한 건가요? 병실이 어디죠?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아마 검사 진행했을 거예요. 피검사 수치도 좋진 않았거든요. 병실은 한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잠깐 움직여도 되는 거죠? 오늘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쯤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좀 쉬시고 이따가 간호사가 혈압이랑 체크하러 올 거예요.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네, 그럴게요. 3일 후. 선생님, 결과가 어떤 건가요? 어제도 계속 속이 안 좋다 그러면서 뭘 잘 먹질 못했는데. 평소에 이런 증상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혜빈, 네가 말 좀 해봐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몇 번씩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약은 제때 드셨고요. 과식이나 운동 없이 드시고 바로 눕거나 그러셨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던 것도 같네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대체 왜 그랬어? 인계같이 들리긴 하겠지만
집사람이 잔소리도 안 하고 없으니까 사실 약도 잊을 때가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 우리 집으로 오든가 나라도 부르든가 했어야지. 엄마 부른다고 뭐 달라져요. 엄마도 아는 거 하나 없는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때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환자분 상태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본인 몸 체크나 건강관리 스스로 하려고 했어야죠. 누가 꼭 있어야만 하고 누가 간병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매우 유감이지만 암이 재발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인가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도 아니길 바랬고 여러 번 결과도 다시 훑어봤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진단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말도 안 돼. 왜 또 너한테. 그렇지만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정밀검사부터 진행하고 스케줄 조정하시죠. 제발이라면 이번에도 저 가방 있는 건가요?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여태 잘 견뎌내셨는데요. 그렇지만 또 제발이라니 너무 억울해서.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자분이나 보호자님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이겨내셔야죠. 그게 말이 쉽지. 아휴.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런다. 일단 환자분은 더 이상 컨디션 나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호자분하고 상의 좀 하고 계시죠. 무슨 상의를. 치료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케줄 조정도 하시고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바로 치료 진행해야지. 대체 왜 또 이런 일이 생겨?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근데 집사람도 없는데 엄마가 계속 저 쫓아다니면서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니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니. 애미 연락은 전혀 안 되니? 애미가 마음이 여리기도 해서 어쩌면 너 제발이란 말 듣게 되면 헤어지자는 소리는 안 할지도 모른다. 집사람도 치료받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이대로 그냥 있을 거야? 애미한테 연락해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여보! 애미! 아유, 마침 잘 왔다. 글쎄, 애비가 암이 또 재발이라 그러지 뭐니. 이를 어쩜 좋니? 그래서요? 뭐, 뭐라고?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 이제 분위기 파악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왜 저한테 안타까운 듯 얘기하시냐고요.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있어요? 너 정말 왜 그러니? 네 남편 암이 재발했다고 너 걱정도 안 돼? 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 복장은 안 보이세요? 제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 그건 여전히 아무 관심도 없나 봐요. 아니, 그러고 보니 너도 환자복이구나. 이제 좀 보이세요? 당신 입원했던 거야? 주치의는 내 담당이고? 그럼 내 상태 들었겠네, 그지? 그게 궁금했니? 그랬다면? 그래서 나 걱정돼서 온 거지, 그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억울해.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고 당신밖에 모르는구나. 뭐? 그것도 무슨 말이야? 꼭 그걸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뭔데 그래. 나 그런 눈치 없는 거 알잖아. 그냥 돌리지 말고 말해봐. 아무리 당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래, 좋아.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치자고. 그래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환자복을 입고 이런 거 주랑주랑 달고 나타났음. 무슨 일인지 그냥 인사치레라도 하지 않나? 아니, 너는 재발이란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그래, 그 구구절절 사연은 다 잘 들었고 안타깝네. 그게 다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해주길 바라는데? 걱정도 안 돼? 그러는 당신은 내 걱정 조금이라도 했어? 뭐 그거야. 당신은 어떤데? 괜찮은 거래? 법들을 잘 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참 많이 다른가 보다.
그냥 와닿질 않네. 대체 이랬다 저랬다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나 이제 어떡해. 예전에도 당신이 다 관리하고 도와줬잖아. 그랬지, 그랬었는데 이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관리 안 하면 누가 하라고. 그래, 애미야. 제 말이 됐는데 진짜 그냥 두고만 볼 거야? 그럼 저한테 뭘 바라시는데요? 그거야, 네가 아닌 웨이비를 어쩌니, 안 그래? 정말 뻔뻔함이 극치네요. 암 걸린 며느리 필요 없고 제가 감명하는 꼴은 못 보니까 이혼이라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암이 재발하니까 제가 다시 필요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너만큼 웨이비들 잘하는 사람도 없잖니. 사람 한 번 다시 살린다 생각하고. 제가 왜요? 전 그동안도 최선을 다했고 지극정성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저 사람 간병했어요. 근데 그럼 저한테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 없고 제가 암이라니까 대뜸 이혼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와 저더러 다시 간병을 하라고요. 제가 왜 또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 제 몸 챙기기도 바쁜데? 아이, 그때는 네가 당연히 아닐 거를 생각했고 한 집에 두 사람이나 암 환자를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했던 거다. 아무 말이나라고요? 아무리 어머니 아들만 귀하다 해도 그렇지 저도 속상하고 당황스러운데 암 걸린 여자 싫다. 간명하는 꼴은 못 본다. 정 별 수 없으니 이혼해라. 이게 할 말인가요? 아유, 그저 생각 없이 당시 상황에 그 당황해서 막말을 네, 끝까지 그렇게 나오세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암 걸린 남자 싫어요. 근데 또다시 간명까지 하라고요? 전 절대 못하겠는데요. 뭐 당신이 그럼 나 어떡해.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웃기지 마. 당신한테 난 그저 간병인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어. 다시 한번 말이죠. 나도 안 걸린 남자 싫어. 이제 알겠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더 살려줘. 어? 그래,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새 며느리 보고 간병 맡기라니까요? 당장 급한 어머님이 하시던가요? 전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간병을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염치도 없네요. 아유, 내가 실언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당신 없으면 안 되잖아.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들을래? 제발이라고 하더니 말귀 못 알아듣는 후유증이라도 동반됐어? 나 안 걸린 남자 싫다고. 왜 이래 진짜. 당신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 당신도 수술하면서 내가 입원했다니까 걱정돼서 온 거잖아. 내가 당신 모르겠어? 완전 헛다리 짚었어. 당신 나 전혀 몰라. 그리고 이미 상처는 줄대로 다져놓고 아쉬우니까 나밖에 없다고. 그간 내가 아주 호구로 보였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나 때문에 애쓴 거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안 걸렸다 하니까 걱정은커녕 면전에 대고 안 걸린 여자 싫다고 말해.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 당신 실수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온 거야. 내가 암 걸린 남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또 간병을 하면서 아까운 내 시간을 낭비해. 나 이제 그런 멍청한 짓 할 생각 전혀 없어. 애미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나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애비, 아무래도 네가 없어지면서 안 좋아지고 재발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던 남편이잖니. 말이라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그 한 이불 덮고 살던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살려놨고 그러다 본의 아니게 제 몸 하나 제때 못 돌봐서 암에 걸렸다는데 걱정 한마디 안 하고 감명 못 시킨다고 이혼하라신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거듭 말하지만 지금 생각으론 하나도 안타깝거나 불쌍한 생각 들지 않아요. 말했잖니. 그때 실수로 아무 말이나 막 했던 거라고. 내가 설마 네 공도 모르고 진짜 이혼하라 했겠어. 저도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이세요. 그냥 아들만 중요할 뿐이고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잘못했다. 너는 수술 잘 된 거지? 계좌가 그게 궁금하세요? 잘 됐음. 제 간병 안 해도 될 테니 잘 됐다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이랬는데 다 늙은 내가 애비로 혼자 어떻게 감당하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바람대로 멀쩡하고 건강한 새 며느리 얻어서 간병시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가당키나 하겠니?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애비 한 번만 더 살려다오. 어? 제가 무슨 신이에요? 의사예요. 살려달란 말을 저한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내 말은 그래도 네가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줘서 조금씩 건강을 찾았던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잖니. 그래서 저더러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간병이나 해라 그 말인 거잖아요. 저 그럴 생각 없다니까요. 암 걸린 남자 싫어요.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니까.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알잖아. 아니 나 몰라. 왜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어떻게 몰라. 여태 내 관리를 다 당신이 했는데. 그러니까 괜한 짓을 한 거지. 이런 인성인 줄도 모르고 아까운 내 시간만 낭비했지 뭐야. 무슨 말이 그래? 다 끝난 마당에 좋은 말을 기대했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필요 없어. 상황이 급하니까 또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이나 속을 것 같아? 에미 너 정말 왜 그러니?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니? 우리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 안 보여? 어찌 이리 매정해? 저를 이렇게 매정하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 정말 잘못했다. 애비 한 번만 받아오. 글쎄 그런 마음 없어요. 됐다고요. 끈질기네 진짜.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잘못해도 괜찮대도 거야. 그런 식으로 극단적이게 얘기하면 내가 동요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제 말이긴 하지만 당장 어떻게 된다고 선고 받았어?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치졸하단 생각 안 하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잘해줘서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버스는 진작 떠났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 그리고 조만간 이호서를 보낼 테니까 그것도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인내심이 그리 길진 않거든. 왜 이래 진짜. 이렇게 빌잖아. 필요 없어. 이미 늦었다고. 아무튼 나도 좀 쉬어야겠다. 짐도 싸야 되거든. 난 예후가 좋아서 퇴원해도 된댔더라. 그러면 당신은 괜찮은 거야? 그러게. 에미 너 괜찮은 거니? 괜찮으면 이제야 뭔 상관? 곧 남남인데 신경 끄시죠? 아휴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 오래 했더니 무진장 피곤하네. 아무튼 서류 준비나 철저히 해놔. 두 번, 세 번 사람 번거롭게 만들지 말고 이거마저도 제대로 안 지키면 가볍게 합의로는 안 끝날 줄 알아. 알아들어? 여보 잠깐만. 이제 어떡해. 애미야 넌 뭐하니? 이대로 진짜 이혼할 거야? 애미만한 애가 어딨다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뭐야? 내가 뭘 더 어쨌다고 그래? 사실 너도 애미가 암이라 했을 때 싫다는 거 맞잖아. 지금 이런 잘잘못이 의미 있어요. 다 끝났는데. 그만하세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니? 하늘도 무심하지. 이제 어째? 처음 남편이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전 암을 해하고 있을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고 그 어떤 취미생활은 고사하고 남편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지극정성을 쏟아부었죠. 그런 노력이 통한 건지 남편은 점점 활기를 찾았고 점점 정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감명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은 탓인지 제 건강을 제때 챙기지 못했고 저 역시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 여부를 떠나 저도 사람이었던 터라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시모와 남편은 이런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죠. 걱정은커녕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고 남편이 제 간병을 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이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신모의 무지함에 남편이란 작자도 암 걸린 여자와는 살 수 없다. 그런 여자는 싫다며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온갖 상처를 줬습니다. 사실 그 어떤 대가를 바란 적은 없지만 가족이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저를 간병인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닌지 모든 것이 다 의심되고 충격이 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망이 컸어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니 남편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치의가 갔다기에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상하게 하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고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전 이혼 결심을 물을 생각이 없어서 남편을 찾아가고요. 암이 재발한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아쉬운 듯 절 다시 붙잡으며 벌벌 떨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입 빨린 소리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시몰 뒤로하고 결국 이혼을 통보, 모든 악연을 끝냈습니다. 벌벌 떨던 그 모습에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 가벼운 수술과 치료로 암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도 마음도 참 홀가분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아무리 완치가 됐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고 제 몸과 건강에 많은 신경을 쏟아붓고 있어요. 오롯이 저를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들이 참 뜻깊고 소중하기만 하네요. 머리와 몸이 건강해지니 웃을 일도 더 많이 늘어나고 조금씩 모든 일에 여유가 생겨서 나름의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맛집을 가고 여행을 즐기는 이 순간들이 참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소소함을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